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지금 미국의 이제 CPI, PPI 다 나오면서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도 긴장을 완전히 늦출 수는 없다. 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네. 월가에서도 여전히 낙관론,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네. 자, 우리는 지금 외국인 주도로 지수가 오르다가 오늘 조금 약간 숨고르기 하는 상황이고 네. 자, 이제 최근 시장 분위기 우리 또 박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네, 뭐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고점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2월 26일에 세부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런 기대감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저희가 어제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기업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한 87% 정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는데 이 중에 한 79% 정도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어떤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4일이죠.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기존의 4,700포인트에서 5,1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5,2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쉬었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S&P 500은 5,00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이후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대만 여러 국가들의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데에는 여전히 뭐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I라는 키워드는 뭐 여전히 강력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직접적인 뭐 실적이 반영되는 반도체 쪽, 네. 이쪽 쏠림 현상이 좀 강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나라별로는 좀 반도체 지수 상승률 자체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라는 어떤 산업이 한 국가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의 반도체 지수 그리고 시장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의 대표 지수와 반도체 지수의 상승률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지수 9.6% 상승을 했고 뭐 시장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지수가 각각 18%, 일본 한 25% 상승을 하면서 시장 대표 지수의 상승률을 크게 상회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한국과 대만의 경제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주식 시장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표 지수와의 어떤 좀 괴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뭐 사실 올해 들어서 일본 반도체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왜 한국은 이렇게 되지 네. 못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많이 상승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는 약간의 업다운을 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제 이제 SK하이닉스가 한 3%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에 집중되는 어떤 투자에 뭐 호재를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다른 국가의 반도체 상승률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시장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박 팀장님 지금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각광을 받는 와중에 네. 역시 이제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훨훨 날아왔는데 네. 이게 ETF 쪽에서도 이 엔비디아 비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국내 ETF 시장에 네. 글로벌 반도체, AI 테마의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뭐 대부분 이제 ETF는 매일매일 그 구성 종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니까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ETF들이 엔비디아를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중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ETF의 성과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뭐 최근 1개월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은
레버리지 인버스를 제외한 상승률입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탑4,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 모두 한 달간 상승률이 20%를 훌쩍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엔비디아 비중을 많이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ETF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외에도 사실 AI 반도체로 최근에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네. 사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하지만 또 지난 금요일에는 또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는 부분 시점에 지금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월간 수익률 상위가 지금 반도체 쪽이 지금 휩쓸다시피 했는데 이게 네. 동일한 글로벌 AI 기술주 반도체 테마 ETF라 네. 하더라도 수익률 보니까 지금 차이가 꽤 나는데 이게 차이가 네. 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최근 1개월 기준으로 성과를 보셨을 예. 때는 글로벌 AI 반도체 ETF의 성과는 20% 내외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AI라는 네이밍의 ETF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ETF들과의 상승률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ETF들은 지난 1개월간 20% 내외 상승률을 보였지만 AI 테마의 다른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지 다른 산업에 좀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ETF들은 최근 1개월 기준으로는 6%?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집중된 ETF보다는 조금 상승률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현재 AI 산업은 아무래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I 서비스들이 시작이 되죠. 예.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파일럿 이런 부분들이 유료와 구독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확실한 실적을 내고 있는 반도체 위주의 어떤 시장의 상승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너무 덤덤하게 표를 보고 있는데 네. 1개월 만에 아니면 연초 이후 20%대 수익률이라는 거, 이거 진짜 꿈의 수익률입니다. 맞습니다. 어디서 저렇게 벌어요? 그렇죠. 사실 한 종목의 상승률이 아니라 ETF는 기본적으로 최소 구성 종목이 10종목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바스켓으로 투자하는 ETF임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상승률이 20%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 ETF 쪽에서는 분산 투자로서의 ETF의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이 안에서도 비중의 묘미가 있습니다. 대표 종목에 대해서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조금 압축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특히나 이제 대표 기업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의 움직임에 ETF의 성과도 많이 연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ETF라는 그 바스켓의 성과도 이렇게 2달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20% 이상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한 ETF 수익률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랬지만 박 팀장님 지금 최근 한 달 사이 3개월 기준 잡기 나름입니다만 지금 수익률 마이너스인 ETF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렇게 ETF 코너를 매주 이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어떤 매체에서 저희를 포함한 매체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고 모두가 얘기할 때는 발빠르게 ETF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산업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업이 위너가 될 것인지 고민하는 그 순간에 시장은 움직이니까. 때문에 그러한 어떤 테마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잘 바스켓이 구성이 되어 있는 ETF로 좀 빠르게 먼저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좀 유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거의 손만 빠르면 그냥 빛의 속도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고민입니다. 엔비디아가 고민인데 이 엔비디아 꺾이면 이제 반도체 ETF 수익률도 꺾일 거예요. 내지는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아무래도 과거에 그런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엔비디아는
300불 때도 비싸다, 400불 비싸다던 게 이게 네, 지금 700불 그러게요. 왔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논란이 당연히 네네.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주가의 싸고 비쌈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많은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이익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2월 21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0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네. 하죠. 실적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AI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혹은 낮은 수준으로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의 향후의 주가 향방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금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인데 주가 빠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 기업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이지만 그렇게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가 좋다라면 사실 주가는 또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게 당연한 거고 제 네. 일감이고 상식적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는 네. 얘기는 소위 말해서 미리 다 땡겨 먹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팩트가 딱 그 공개가 된 후에 파티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나쁘고 목요일에 가이던스도 별론데 날아간다. 네. 이거는 완전 버블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주가 반도체 기업들의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네,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ETF 올라타는 거 괜찮아요, 반도체 쪽?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움직이고 반도체를 움직였던 것은 기대감이라면은 올해는 어떤 좀 증명해내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에 챗 GPT도 유료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모두 1월, 2월 중에 유료 구독 서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얼마만큼 많은 구독자를 확보를 하고 실적을 내는지 증명이 된다라면은 사실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라든지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 모두 네. AI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그렇죠.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지속적으로 그 호재가 어떤 호재가 없어지면 또 다른 호재가 생기는 게 지금 AI 그리고 반도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종목으로 네.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ETF를 통해서 이 시장을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ETF의 어떤 대표 종목이 많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운용 규정상 한 종목이 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몰빵을 ETF를 통해서 구현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산업의 성장을 믿으신다라면은 네. ETF를 통한 조금은 집중된 분산 투자,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전략을 집중된 펼치시는- 분산 투자. 네, 그런 전략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아까 저 자료들에 보니까 네. 솔은 안 보여요. 그런데 아, 네. 이제 보니까 지금 또 팀장님 또 준비하신 게 있더라고. 네. 아니 반도체 소부장 ETF 하면 익숙한데 네. 여기다가 무슨 또 전공정, 후공정을 나눠서 또 ETF를 출시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형 ETF에서도 반도체 ETF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네. 되고 있는데요. 소울 ETF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작년에 상장을 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뺀 그 아랫단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를 제공을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을 본다라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말씀드렸던 AI라는 전방 수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의 전통적인 사이클의 개선, 이 두 가지 요인이 반도체 시장의 기업들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 그 전통적인 사이클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AI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로는 민첩하게 대응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 민첩하게 반도체를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두 요인에 대응하고 싶은 투자자 분들에게 조금 분리해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ETF는 아무래도
반도체의 전통적인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한 공정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ETF에는 소재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한솔케미칼, 그리고 동진 세미캠, 그리고 고압수소 원일린 기업인 HPSP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울 반도체 후공정 ETF는 말 그대로 AI 반도체의 압축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TF 모두 각각 10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후공정 ETF는 이제 한미 반도체,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의 대표 기업인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좀 ETF의 매력이 또 최근에는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네.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슈퍼마켓을 만들어가는 것이 ETF의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자 지난주에 상장을 했습니다. 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2월 8일 상한가도 기록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이라도 또 이렇게 진입해보는 거 괜찮아요. 아무래도 ETF로. 그쵸. 이제 SK하이닉스가 어제 움직였고 지금도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시장을 확인해 보니까 한미반도체도 높은 상승률을 맞아요. 기록을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라는 게 사실 이제 가격이 제일 나쁜 케이스가 가격은 상승하지만 이익은 상향 조정이 되지 않아서 영원히 비싼 주식이 있고 가격은 상승을 하는 와중에 이익도 같이 상승을 하면서 이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업들이 네. 가장 좋은 기업일 텐데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많이 포진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